호조 가문도 바로 옆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고 이에야스도 바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유키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놀랍게도 예전에 종속을 했지만 배신을 한 적이 있는 우에스기 카게가츠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던 마사유키는 몇 번이나 끈질기게 요청하였습니다. 원래 아무리 적이라도 원군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우에스기 가문의 좌우명이었기에 그를 돕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사나다 가문에서는 인지를 보내주었고, 그가 바로 마사유키의 아들인 사나다 유키무라였습니다. 드디어 이에야스는 출진을 명령했지만 본인은 히데요시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나다 마사유키가 도카와 이에야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제1차 우메다성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토리 모토타다, 오쿠보 타다요를 중심으로 약 7,000명의 군사를 사나다 영토로 보냈고, 사나다군은 불과 2,000명으로 이들과 맞섰습니다. 병력의 차이는 3배 이상 났지만 마사유키는 신겐의 지략을 이어받은 무장답게 적군을 압도했습니다. 마사유키는 도카와군을 우메다성까지 끌어들였고, 그 청면을 별동들을 조직한 장남 노부유키가 급습하여 테러를 차단하는 작전을 구사하였습니다. 마사유키는 도카와군을 성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패하는 척하면서 성 안쪽으로 도망갔는데, 기세를 탄 적군이 대성까지 들어오자 별동대가 공격을 하여 적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포위망을 탈출한 군사들도 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수도 임전태세를 갖췄지만 히데요시 영토인 관서 지방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하여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와의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와 화평을 맺고 이번 전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에야수는 호조와의 맹약을 바탕으로 마사유키 공격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마사유키는 코우스케, 현재의 군마진입니다. 코우스케에서 호조군에게 우마타성을 포위당하는 등 맹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를 막기 위해 마사유키는 코우스케로 출전하지 않았지만 가신들의 분투로 겨우 호조군을 격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우스케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무렵 우에스기 카게가츠가 상경하여 히데요시에게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마사유키에게도 상경을 명령했지만 호조고의 동향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에야스는 마사유키를 치기 위해 하마마트 성에서 출진을 했습니다. 마사유키도 시나노의 이에야스를 침공하려고 계획했지만 히데요시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화평을 맺었기에 이에야스가 공격당하면 히데요시 본인도 참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에야스가 마사유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마사유키가 히데요시의 상경명령을 따랐으면 상황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경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인지를 보내라는 히데요시의 제안도 거절한 마사유키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명령을 듣지 않는 마사유키에게 화가 났고 그를 두둔하는 우에스기 카게가츠에게 저 녀석은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 이에야스의 명령에서 절할 것이니 너는 일제 관여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무렵 히데요시는 온갖 수단을 써서 이에야스를 상경시키려고 고생을 했지만 마사유키를 치기 위해서 출진했다면 상경이 되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에야스에게 전할 만큼 경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사유키는 우에스기 카게가츠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사유키의 절대절명의 순간이지만 실은 히데요시도 진심으로 마사유키를 공격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슬려 상경하도록 하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사유키와 이에야스의 전쟁은 끝낼 수 있고 이에야스도 히데요시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히데요시는 사나다 정권에 관한 편지를 각 방면에 보냈음에도 이에야스에게 마사유키의 문제를 중재할 테니 출전을 연기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에스기 카게가츠에게도 이번에는 마사유키에 대한 처분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히데요시의 배려와 히데요시의 어머니인 오만도코로를 인질로 보내기까지 하였기에 이에야스는 교토로 가서 히데요시의 신하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우에스기 카게가츠에게 편지를 보내 마사유키의 사면을 정식으로 통달하고 마사유키를 상경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마사유키는 이번에는 순순히 응하며 히데요시를 아련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마사유키에게 이에야스의 요리키 다이묘라고 하면 보조 다이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리키는 지휘자나 하검무사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다이묘의 보좌였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마사유키는 자기 스스로가 한 명의 다이묘라고 생각했는데 이에야스의 보좌 다이묘가 되도록 명령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분했지만 그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히데요시의 가신이 된 마사유키는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에야스에게 복종을 하며 정식으로 영지를 하사받고 도카와 이에야스를 모시게 되었지만 원래의 주군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사나다 노부시기의 젊었을 때 20대 죽기 전 사나다 노부시 청년 시절이죠.
이게 뭐라고? 옆집 6개. 로꾸몬센. 6분 해가고 이게 산화자 가문의 마크야. 왜 6분이게? 재선 갈 때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 그 다리를 건널 때 재선사자한테 주는 노잣돈이야. 경비. 죽을 각오로 싸운다 해갖고 로꼬몬센을 만드는 거야. 이 동상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2년 전에 없었어. 사진 찍어줄까?